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국가보훈처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정책과 소식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는 묘역 정화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한 이날은 무연고 묘소에 대한 헌화와 참배로 시작해 비석 닦기와 묘역 주변 청소, 묘소 앞 태극기 꽂기 등의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는 6월 한 달간 추모와 감사, 화합과 단교를 주제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내가 만드는 독립신문, 우리가 함께 그린 한인 애국단의 꿈 등의 체험 행사와 화합의 꽃, 화합의 벽 포토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의 여행 스탬프 투어 등 다채로운 행사로 채워진 이번 숭고한 6월 행사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함께 기억하고 기렸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고 정동년 5.18 기념재단 이사장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지난 5월 29일 별세한 고 정동년님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통해 안장 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6월 3일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는 한 필리핀 보훈 분야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협약은 한국과 필리핀 간 최초의 보훈 업무 협약으로 양국의 6.25 전쟁 참전용사 예우 강화와 참전용사 단체 및 후손 간 교류 증진 등 보훈 분야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6.25 전쟁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규모인 지상군 7,420여 명을 파병했으며 총 46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필리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국제보훈 사업을 확대하고 미래 세대들과 함께 전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이 지난 6월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거행된 추념식은 전국 동시 추모 묵념으로 시작했으며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와 각계 대표, 시민과 학생 등 5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카카오와 협업을 통해 호국보훈의 달 카카오톡 프로필 스티커를 제작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건 국가유공자 여러분 고맙습니다와 나라사랑 큰나무 등 2가지 종류의 움직이는 스티커로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감사함을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국의 한 노병이 71년 전 만났던 한국 참전 용사를 찾고 있습니다. 미국 해병대 소속으로 참전했던 짐 란츠 참전 용사는 1951년 봄 대구에서 머물던 중 한국 해병에게 태극기를 전달받아 지금껏 간직해 왔습니다. 사연을 접한 국가보훈처는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태극기 해병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 통합콜센터 1577-0606과 이메일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1930년대 중국 북간도 지역에서 독립운동 군자금 모집을 했던 단체의 활약상을 파악할 수 있는 문건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해당 자료는 보훈처가 올해 4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의 독립운동 관계자료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1929년 간도 총영사관 경찰서장이 간도 총영사에게 국민부 모 연대에 대한 수사 경과를 보고한 11쪽짜리 기밀 문서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외 독립운동 사료를 지속적으로 발굴, 공개해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후세에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96주년 60만세운동 기념식이 지난 6월 10일 훈련원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가득 찬 만세, 새날의 희망을 주제로 거행된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만세운동 참가학교 후배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60만세운동은 3대 독립운동 중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지난 202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오는 8월 5일까지 2022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을 받습니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기업들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수기업에게는 행정, 재정, 법률적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국가보훈처 누리집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사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50여 년 넘게 그리워하던 전우를 직접 만나는 보고 싶다 전우야 상봉 행사가 지난 6월 14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상봉 행사에서 만난 전우들은 국가보훈처가 2020년 5월부터 기획 제작한 TV 나라사랑 유튜브 영상 보고 싶다 전우야를 통해 전우를 찾게 된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 6쌍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참전용사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보고 싶은 전우를 만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6월 14일 주식회사 SMD솔루션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SMD솔루션은 자사의 구강건강 증진 제품을 전국 보훈요양원 8곳에 후원하고 생존 애국지사와 중상위 국가유공자 등에게 추가 후원, 사후 관리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SMD솔루션의 김현정 대표이사는 시조부와 시부가 각각 애국지사와 무공수훈자인 보훈가족입니다. 지난 6월 16일 경북도청에서는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기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 맺는 협약으로 국가보훈처는 경상북도와 함께 후손 찾기 활성화를 위해 정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미전수 훈장 전시회 등의 홍보 활동과 독립운동가 후손 및 산재 묘소 찾기 캠페인, 독립운동 사료 발굴과 공유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캐나다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5년부터 유엔 참전용사 본인이나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사후 개별 안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내로 봉환된 유해는 고 존 로버트 코미어 캐나다 참전용사로 1952년 4월부터 53년 4월까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으며 생전에 사후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굳은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유해 봉환식은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유해는 유엔 기념공원으로 봉송돼 지난 6월 21일 안장됐습니다. 6.25 참전용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복 근무자들을 존중하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참전용사의 새로운 여름 단체복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에는 6.25 참전유공자회 회장을 비롯한 단체 임원 등 10명이 디자인 개발부터 단체복 착용까지 전 과정을 함께했으며 국내 정상 패션 디자이너 김석원 대표와 홍우림 사진작가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여름 단체복은 6.25 참전용사들이 직접 착용하고 프로스포츠 경기 시구와 시축을 통해 첫 선을 보였으며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 2023년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단체복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갈 계획입니다. 부산 가덕도 국군묘지와 가락동 국군묘지 등 두 곳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앞으로는 국가가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외에 산재한 국가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에 산재한 국가유공자 등 합동묘역 59군데 중 이번 부산 국군묘지 2군데를 포함해 총 10군데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72주년을 앞두고 9개 국가에서 60여 명의 유엔 참전용사와 교포 참전용사 가족들이 방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영웅들을 모십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재방한 행사는
6.25 전쟁을 기억하고 정부 차원의 예우와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위로연과 기념행사 참석, 청와대 방문과 현충원 참배, 감사 만찬 등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6월 2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는 올해로 72주년을 맞는 6.25 전쟁일 중앙행사가 거행됐습니다. 올해 행사는 지켜낸 자유, 지켜갈 평화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국내외 참전용사와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와 시민, 학생 등 1,500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한국을 찾은 유엔 참전용사들을 위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청와대 1일 안내원으로 함께했습니다. 참전용사들에 대한 특별한 존경과 예우를 표하기 위해 1일 안내원을 자처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용사분들을 직접 모실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참전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제73주기 추모식이 지난 6월 26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독립유공단체장과 광복회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내빈 추모사와 추모가, 헌화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정부 포상식이 지난 6월 26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포상식에서는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22명과 보훈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대외 유공인사 5명 등 총 27명에 대한 정부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이 더욱 존경받고 우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예우와 감사를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갈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자생의료재단과 6.25 참전유공자 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자생의료재단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추천받은 6.25 참전유공자 의료 지원 대상자 100명에게 전국의 자생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1인당 300만 원 상당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TV 나라사랑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고 싶다 전우야 콘텐츠를 제작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 전우야는 참전용사들의 전쟁 경험담과 함께 찾고 싶은 전우에 대한 사연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콘텐츠이며 영상 제작에 참여를 원하거나 사연에 소개된 전우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044-202-5092로 전화 주시거나 자막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찾기 프로젝트 보고 싶다 전우야에 보훈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 지금까지 2022년 7월호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편리하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